네, 회원님들 반갑습니다. CS 인베스트입니다. 6월 21일 아침 시황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자, 뭐 아침에 짚어봐야 될 내용들이 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우리가 또 한번 순서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아침 시황 방송이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뭐 시장에 어떤 것을 매수를 하면 수익을 낼까라는 생각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시장이 지나왔던 것, 그리고 또 어제 밤사이 있었던 해외 시장들, 이런 포인트를 잡지 않는다 그러면 앞으로의 미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과거에서 배우고 현재 충실하고 미래를 계획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나온 것을 봐야만 우리가 오늘 공략 포인트를 찾을 수가 있겠고, 그 공략 포인트를 가지고 또 우리가 수익을 낼 수가 있고요. 때로는 버틸 수도 있다라는 점들입니다. 그래서 시황이라는 내용, 그냥 시장에 대한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재해석해서 회원님들께 알려주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어제 어떻게 보면 참 꿈만 같은 하루가 지나갔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지난주 죽겠다 그렇게 죽겠다 힘들다 했는데, 어제 하루에 그렇게 딱 반등 나니까 살겠다 아이고 막 좋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수익도 아닌데, 그냥 단지 심리적으로 안정을 좀 찾으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있는 반면, 또 어떤 투자자들은 아이고 이걸 내가 손절을 하고 저걸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했었어야 되는데, 써야 되는데 라고만 한다라는 겁니다. 의미 없습니다. 네, 내가 거기서 하지 못했으면 못하는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 말씀드렸었잖아요. 내가 거기 들어가지 못하면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진단은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어제 우리나라 지수 코스닥 모두 다 1.4% 이상 상승해서 마감이 되었던 모습이었고, 코스피에서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왔었고요,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왔던 상황들이었습니다. 브렉시트 완화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 원화의 강세가 나타난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상황들이었는데, 지난 금요일날 미국 시장은 하락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주말에 있었던 여러가지 이슈를 가지고 국내 시장에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난 금요일날 제가 마무리할 때 그런 말씀 드렸을 겁니다. 주말을 보내고 난 뒤에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것은 1차적으로 브렉시트 관련해가지고 뭐 움직임도 나올 것이고, 신고한 관련해가지고 뭐 움직임도 나올 것이고, 이렇게 이슈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 드렸었는데요. 뭐 관련주도 역시나 다 움직임들이 나왔습니다만은, 우선 가장 먼저 되는 건 브렉시트예요. 한번 봅시다. 그만큼 단기적으로 종목이 접근하고 단타로 접근하시면 왜 브렉시트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모순이라고 어제 저녁 야간 방송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단타 공략을 하지만 브렉시트에 관심을 두고 있다. 그래서 결국 뭐라는 겁니까? 시장에 우리가 관심을 좀 두고 가야 된다라는 거였는데, 어제 국내 증시 이제 먼저 선반영이 되었죠. 어제 장 끝나고 유럽 증시 폭등을 했습니다. 3% 이상 폭등해서 마감이 되었고요. 미국 증시는 조금 아쉬운 부분 보여졌습니다. 1% 이상의 상승폭을 보이다가 마지막에 상승세를 조금 둔화를 하면서 0.7% 상승해서 마감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꼽아보시면 되겠고요. 그만큼 어찌 본다 그러면 어제 연방은행 총재의 이야기도 들어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혹여나 모를 상황에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밝혔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17일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 먼저부터 보고 가셔야 되겠죠. 뉴욕 증시 브렉시트 반대 여론이 높아질 것이 전망에도 분위기 반전 실패. 이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보면요, 아하 그렇군요 라고 생각한다고요. 어떻다 그랬어요? 목요일날 장 막판에 브렉시트 우려 이제 피살되면서 좀 완화되었잖아. 그 상승 마감했잖아. 그죠? 그럼 회원님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보는 것하고요, 반대로 높아질 것이란 전망하고 목요일날 이미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이날 상승에는 제한적이었고 오히려 차익 물량이 나왔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세부적으로 항상 시장을 보고 가셔야 될 거예요. 미국 센트루이스 연은 총재 현재 수준에서 경제 성장률, 실업률, 물가 상승률 지속적으로 2018년까지 금리를 한 차례 인상하면 충분하다라고 밝혔고요. 국제유가 우선 뭐 큰 폭을 상승을 하고 뭐 변동폭을 줬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거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거기다가 뭐 EU 이제 탈퇴 지지
아니면은 잔류 지지, 예, 이게 좀 많이 바뀌었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국내 시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가 1981포인트에 이제 마감이 되었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자, 우리 수급적으로 보시면 결국 외국인들이 막판 매수로 돌아서 줬고요. 선물의 매수세는 조금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가장 컸던 포인트가 뭐였냐면요, 기관들의 매수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던 기관들,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다가 지난주 어떻게 되었었어요? 매도가 조금 나갔죠. 그래서 제가 외국인들 빠져나간다 그랬었어요. 아니죠. 단기적인 불확실성에 따른 좀 외국인들의 차익 물량들이 나가고 좀 시장의 흐름 한번 지켜보자 하는 포인트를 보시면 된다라고요. 그렇게 조금 주춤하다 버리니까 그래도 받쳐주는 외국인들까지 주춤해버리니까 기관도 계속 나가고 있었고 지수는 어떻게 돼요? 약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됐었던 상황에서 기관들이 받쳐줬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형주도 쪽에서 기관들이 받쳐줬던 상황들이었는데 이 이야기는 제가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목요일날 개인들이 코스닥에서 1,000억 원 이상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상당히 안 좋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거 자꾸 들으면 했던 말 또 하는 것 같아가지고 외인님들이 이거 했던 말이잖아, 그렇게까지 들어야 돼요. 개인들이 들어오면서 지수가 떨어졌다고 2% 급락했잖아요. 상당히 안 좋은 모습입니다. 그죠? 금요일 초반까지 2% 급락했잖아. 후반까지 그런 상황이었는데 떨어지는 건 제가 어쩔 수 없다 그랬습니다.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고 어떻게 반등이 나오느냐, 반등이 나올 때 뭐라고요? 이 캔들이 나올 때 캔들을 만들었던 주체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즉 어제의 코스피 양봉 캔들은 갭 상승해서 올라갔던 양봉 캔들은 주체가 기관이었고 코스닥에 이틀 동안 반등 나온 주체는 누구였어요? 외국인이었습니다. 즉 이 자리에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이탈한다, 혹은 외국인과 기관이 이탈하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받쳐주지 않는다 그러면 약해지는 라인.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반등이 나왔는지를 알아야 그 자리가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지는지 봐야 이게 무너지겠다, 아니면 이건 한 번의 기회가 더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요, 지금 이 자리 이제 쉽게 안 무너집니다. 즉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한 번 더 빠른 반등이 나오고 다시 무너진다고요. 이해되십니까? 한 번의 기회는 더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황에 대해서 브렉시트 있는데 우려를 가지고 갈 필요 없다고, 한 번 기회 더 있다고요. 손절할 거면 그때 하세요.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모터를 지난주 손절하냐고 제가 말씀드렸잖아.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손절하려면 다음 주 와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 그죠? 그냥 조금 떨어지면 손절하세요. 또 다른 거 해가지고 막 지금 철도 관련자에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 거면 진짜 손절 잘 하시고 손절 대응하신다 그러면 지금이 아닙니다. 할 때면 지금 타이밍이 아니. 그럼 지금 타이밍 해놓고 손절하고 매매 안 해요? 안 합니까?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손절 매를 하고요, 주식 안 할 거면 지금 하고 떠나세요. 그냥 아니면 지금 타이밍이 아닙니다. 자, 거기다가 원달러 완전 강세를 보였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비차기 통해서 어제 기관들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왔었는데 투신에서 한 220억, 그리고 사모펀드에서 한 380억 정도, 토탈 기관에서 한 780억의 비차익을 통한 비차익을 통한 매수세가 840억이 들어와줬습니다. 투신하고 사모펀드가 어제 비차익에서 매수가 들어와줬다라는 점을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우선 기관들은 나갔습니다만 외국인들 받쳐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상황들이 되겠고요. 브렉시트 우려 완화에 투심 긍정적이었다라는 건데 이건 어제 나왔던 이야기였는데 그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끝났습니다. 회원님들 이제는 여기서 추가적인 언더슈팅이 하락을 하면 언더슈팅입니다라고 자신있게 들어가십시오 말씀드렸어요. 근데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올라왔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신있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잡아놓고 오히려 버티고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또 목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요, 먹을 거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어제 라인 꺼드렸잖아요. 저기 딱 박스가 나올 것이다. 원래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흘렀다 올라갈 수 있는데 어떻게 올라올 수 있을 것이라고요. 상승할 때는 누가 모르게, 상승할 때는 개인들이 알지 못하게, 느끼지 못할 때 올라와 버립니다. 나 올라갈 거야 하면서 지수 올라오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상승할 때는요, 개인들이 정말 안 올라올 것 같고요, 이 종목 안 올라올 거, 이 지수 안 올라올 것 같은데 그때 올라와 버립니다. 이게 정말 주식시장에서 매력이겠죠. 어제 보십시오. 그렇게 때려붙다고 저 자리 들어 올려 버리는 것도 보시면은 121선이고 뭐고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었다라는 거,
거기에 좀 우리가 초점을 두시면 되겠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SK텔레콤 빼고 다 올랐습니다. 그냥 네, 모조리 다 올랐던 네, 모습이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고 사모펀드나 투신건에서 매수세가 뒷받침이 되었다라는 거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어제 업종별로 보신다 그러면 어제 화학주나 철강주도 쪽에서 좀 나름 강세의 네, 모습을 보여줬었던 상황도 되겠고요. 제가 어제 아침에 시황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뭐를 지켜줘야 된다? 시가를 지켜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시작하고 내려오고 다시 들어주고 다시 내려오고 들어주고 들고 올려버립니다. 그쵸? 그러면 이젠 위로 보는 게 아니라 내려왔을 때 숨고르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번 주 남아있는 시장은요, 급등세가 아닙니다. 얼마만큼 숨고르기를 이어갈 수가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포인트를 네, 두고 가시면 되겠고요. 네, 코스피 특징주 뭐 생표식품 대용제약 대용제약 같은 경우 또다시 반등이 나왔는 상황이었는데 어제는 뭐 전체적으로 좋았던 네, 모습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요거 좀 보세요. 요거는 LG화학이나 삼성 SDI는 어제 올랐습니다만은 어제 올랐던 이야기가 아니라 6시 이후에 뉴스가 나온 거죠. 6시 이후에 중국 전기차 배터리 인증 확보 실패 뭐 산업부가 이야기하는 것은 소리와 미비했다. 아이고 잘합니다. 소리와 미비했다고 뭐 자랑입니까 자랑? 그거 아니잖아. 그죠? 아니 소리와 미비해서 탈락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다르게 해석하면요. 중국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말 해가지고 이것보다 더 좋은 말 없는 것 같은데 겐세이가요 어마어마합니다. 아시잖아요. 없던 이야기는 아니었잖아. 없던 이야기는 아니었는데 놀랄 건 없는데 또 놀래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같은 경우 전기차 관련주 빠집니다. 이전보다는 하락폭 덜 하겠지만 좀 사실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에는요 중국에 그렇게 공장 해가지고 가동을 들어간다 했다 만다 했는데 이제 이렇게 되어버리면 타격이 크겠죠. 야, 그러면 LG 지금 돌파구 과연 어디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의 참 어려운 위치가 오지 않았나. 제가 어제 저녁 야간 방송할 때 그걸 말씀드렸잖아요. SDI 이런 거 보면서 지금 들어갔어야 되는데 어제 그 생각할까. 오늘 보면은 아이고 기다렸어야 되는데 이 생각할 거예요. 네. 보령제약 제가 말씀드렸죠. 보령제약은 네,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제약 관련주 다른 것만 탕탕탕 간다 해가지고요. 다른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보령제약 이런 것들 보세요. 앞으로 투자 상당히 좋습니다. 아시겠죠? 동남아시아 6개국에 네, 고혈압 치료제 공개하겠다라는 소식. 부산산업은 신공항, 철도 뭐 묶여가지고 어제 상한가를 네, 기록을 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특징주 보시면은 삼성전자 또 신고가를 이어갔었던 네, 모습들이었고요. 또한 최근 보면 자 화장품주들이 어제 탄력이 주춤했죠. 왜 그래요? 최근 들어 화장품주도 잘 올라왔잖아. 그죠? 시장이 그런 상황에서도 화장품 잘 올라왔거든요. 코스맥스, 한국콜마, 아모레퍼시픽. 자, 지난주에 코스맥스로 소개시켜드리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이제는 조금 2분기 실적을 보고 가야 된다. 과거에는 이제 시장이 이렇게 변동이 있을 때 내수자 해가지고 좀 관심을 받았었는데 지금 오히려 아니라는 말씀 드렸을 겁니다. 그게 가장 큰 포인트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코스닥에서도 보시면은 역시나 하락을 올려놓아 버립니다. 자, 이 자리 안 올려놓으면 힘든다 그랬죠. 이 자리 나오니까 뭐라 그런다고 5분봉으로 보면은 쌍바닥이다 라는 이야기 나옵니다. 그죠? 갖다 붙이기에 따라 네, 달려있는 상황이다라고 네, 보시면은 되겠고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졌다라는 거 역시나 시가를 지켜줬다라는 점 보시면 되겠고, 하지만 기관들은 매도가 나왔는데 기관들은 돈이 많지 않습니다. 한쪽에만 지금 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오히려 코스피도 안 들어갔던 상황에서 코스피라도 들어가 줬잖아요. 양대 지수가 비슷하게 움직여 갔다라는 것은 네, 우리가 좀 그거라도 보시면 되겠고요. 특징주로 보시면 단연 철도 관련주였죠. 뭐 우원개발, 대아TI, 그리고 대호EL, 특수건설, 세명전기, 또 우리가 공유했던 선도전기 등 해가지고 네, 좋았던 네, 모습을 보여줬었던 상황들이 되겠고요. 자, 이거 올라오고 난 뒤에 보지 않습니다. 네, 그 전에 봐야 되고, 또한 이제 보려면 덜 움직였던 종목들을 위주로 해서 네, 보셔야 되겠고요. 트레이스 텐센트 VR 컨트롤러 사업 협의회에 방문 예정이다 소식 강세. 코리아는 2850, 우와 많다 생각하지 5년입니다. 네, 5년이라는 거 빼먹었는데 5년이에요. 5년 동안 중국 유통 공급 계약 체결한다 하면은 나눠보시면요 1년에 뭐 한 500억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변동폭이 생긴다라는 거 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동국 SNC 어제 좀 급등세를 보여줬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미국 풍력시장 2019년 공급 부족 전망이다라는 건데요. 자, 아무래도 그렇게 보시면 유가가 떨어지고 수요가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대체 에너지들이 힘을 쓰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제 신성솔라나 뭐 동국 SNC나
이렇게 좋은 모습들 보여줬었고, 뭐 메커스 같은 경우에도 또 좋은 모습들 보여줬던 것만큼 우선은 뭐 단기적인 기대감이었습니다만은 아직 현실적으로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스웹시스 이라는 20억 규모 곧 치료제 수출 계약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보시면 마지막에 좀 상승폭을 갉아먹고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대 의견이 찬성 앞질렀다는 투시 회원님 그 기억나세요? 제가 지난주 한국경제TV 나가가지고 그런 이야기 드렸을 겁니다. 브렉시트는요 글로벌이 영국의 국민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가지고 더 부정적이고 더 우려스러운 이야기를 많이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더 안 좋은 이야기를 해야 영국 국민들 찬성을 해, 반대를 찍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국 국민들도 혼란스러울 거예요. 처음에 뭐 이민자들 이런 것 때문에 난민들 때문에 그랬었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야 니네 큰일나, 이제 더 큰일나, 일자리도 더 없어질 거고 이제 세금에 대한 부담도 더 생길 거야 이래버리니까 아니야 나 그냥 반대할래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자, 오늘의 시장 포인트입니다. 브렉시트 완화로 단기적 되돌림입니다. 즉 지금은요 지수의 상승이 아니라 단기적인 되돌림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상황에 초점을 둡니다. 현재 상황. 앞으로 뭐 브렉시트 이렇게 저렇게 된다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지금 상황에만 신경 안 쓰세요. 자, 다른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부모님들 이야기가 니 걱정이 나세요. 니 거는 지금 잘 보세요입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브렉시트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기간의 대형주를 받는 매수입니다. 찍어 올리는 매수가 아니고요. 받아가는 매수. 즉 위에서 올라가는 매수가 아니라 밑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받는 매수였다라는 거예요. 외국인이 떠나지 않는 코스닥입니다. 살려줬다라는 점. 매일마다 흐름의 변화입니다. 즉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왔다 윗꼬리 그리고 뭐 떴다 아랫꼬리 그리고 급등 박스권 급등 패턴 공략 이렇게 이야기하죠. 최근 들어서 나왔던 게 뭐가 많이 나왔어요. 또 급등 패턴이 많이 나온다 그랬죠. 그죠? 이게 매일매일마다 바뀐다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요 뭐냐면 하루 이틀 먹었어. 하루 이틀 쉬어줘야 되는 구간이 있다고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맨날마다 시장을 통해서 먹는 게 아니라 종목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먹는 자리가 나오고 안 먹는 자리가 나온다고. 즉 그 자리들이 나옵니다. 자리들이. 근데 그거를 가지고요 맨날 먹으려고 들어가니까 그게 먹혀냅니까? 안 먹혀내지. 자, 되돌림 가능 종목이 접근하세요. 왜? 이제는 정말 되돌림 가능 종목이 접근해야 됩니다. 1차적으로 반등이 났다 그러면 정말 되돌림 가능할 수 있는 종목에 접근해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황방송 살펴봤습니다.